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 영상 CS 리더스 관리사 CS 전략론의 5장입니다. 고객만족 평가 조사. 저희가 CSI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파트에 대해서 문제풀이 분석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까지 올렸던 영상의 전체적인 화면 포맷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문제를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화면 포맷을 좀 바꿨고요. 문제 수도 줄였습니다. 10문제라고 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기왕이면 좀 짧은 수의 문제풀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끔 포맷을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논의 끝에 저희가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꾼 포맷으로 오늘 첫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고객 만족 지수라고 나옵니다. 고객 만족 지수라고 나오는데요. 이 CSI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로열티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흔히 저희가 충성도 효과, 충성도 프로그램,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CSI의 측정의 필요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물어봅니다. 가장 먼 거 또는 올바르지 않은 거, CS 리더스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자, 이건 19년도 3월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1번 경쟁사의 강약점 분석이 가능해진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CSI만 가지고도. 2번 자사의 경쟁 관련 품질 성과 연구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3번 자사 및 경쟁사의 고객 충성도 분석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당신 우리 회사 구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나오는 거 저희가 흔히 순 추천 고객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가면 이 NPS라는 것도 보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4번 제품 및 서비스의 초기 출시 가격 결정. 자, 여기서 보면 초기 출시 가격 결정,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꾸면 뭘까요? 프라이스입니다. 프라이스라는 건 저희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네, 마케팅 믹스에서 나오죠. 결국 이렇게 따지면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 지수 측정을 합니다. 네,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4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 고객 유지율의 형태로서 예측된 투자 수익률 ROI 예측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ROI는요, 실제로 투자 수익률이라고도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투자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자, 그런데 이걸 왜 체크를 했냐면 대표적으로 ROI 말고 ROE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불러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ROI를 체크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ROI가 오답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2019년도 이전이에요. 이전의 문제들에서는요, 이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ROI라는 거 체크해 놓고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일단 조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한 번 정도는 꼭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국가 고객 만족도. 자, 이번엔 구체적으로 NCS라고 나옵니다. NCSI.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CSI가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CSI는 전 세계적으로 ACSI, NCSI, 전 세계적으로가 아니라 ACSI가 가장 유명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NCSI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거 말고 KCSI 하나가 더 있습니다. KCSI는 1년에 한 번, NCSI는 분기마다 한 번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ACSI, NCSI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KCSI가 가끔가다 나올 때가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가 있죠? 네, PCSI가 있습니다. PCSI는 공공기관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무조건 PCSI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설문의 구성 내용 중 고객 만족 지수라고 나옵니다. 고객 만족 지수에 해당하는 요소를 찾아내세요 라는 건데요. 자, 19년도 3월 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고객 만족 지수라는 거를 좀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고객 만족 지수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전반적 만족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대 불일치예요. 기대 불일치. 세 번째가 뭐냐면 이상적인 제품 및 서비스 대비 그 다음에 만족 수준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객 만족 지수에 포함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럼 이 요소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자, 가 기대 불일치 맞죠? 해당하죠? 나 전반적 만족도 해당합니다. 다 재구매 가능성 평가. 재구매 가능성 평가는 뭘까요? 재구매합니다 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거, 네, 고객 충성도죠. 고객 충성도에 해당하는 요소. 자, 라에 있는 거 전반적 품질 기대 수준. 전반적 품질 기대 수준은 뭘까요? 자, 이건 고객 기대 수준이에요. 고객 기대 수준에 해당하는 거. 마 개인적 니즈의 충족 정도. 이건 뭘까요? 네, 똑같이 고객 기대 수준에 대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갖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상적인 제품 및 서비스 대비 만족 수준. 아까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답은 가, 나, 바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보실 필요가 있죠. 쉽지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암기가 기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올리버. 자, 올리버가 제시한, 알고 계시겠지만 올리버는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이론이요? 네, 기대 불일치 이론을 주장한 학자죠. 1981년경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고객 충성도 4단계라고 나옵니다. 4단계.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뭘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4단계의 단계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충성도 4단계 같은 경우는요. 인지적, 그 다음에 감정적, 그죠? 감정적, 그 다음에 행동 의욕적, 그 다음에 행동적,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네 단계로 지금 뭐가 되느냐? 변화해 가는 거죠. 자, 이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는 문제예요. 고객에게 가용한 브랜드 속성 정보로 인해, 자, 키워드가 될 거예요. 하나의 브랜드가 대체함보다 선호될 수 있다. 하나의 브랜드가 대체함보다 선호될 수 있다. 첫 번째 키워드. 제시하는 것으로 이 단계를 괄호 또는 브랜드 신념에만, 두 번째 키워드죠. 근거한 충성 단계. 자,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수업할 때는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네, 브랜드 신념에만 근거한 충성 단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갖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인지적 충성 단계라고 불러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계예요. 네, 왜 그러냐면 브랜드 신념에만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인지적 충성 단계예요.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보기에서만 본다 그러면 뭐 이걸 첫 번째라고 보더라도요, 이 대체함보다 선호된다, 이걸 두 번째 키워드로 잡아 놓으시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있는 감정적이다 라는 게 되면 키워드는 뭐가 나올까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탈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하기 쉬운 상태.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경험 때문에 어떤 행위의 의도를 가져요 라는 거, 흔히 이제 행위라고 나오는데, 행위 의도를 가져요 라는 거 보면 행동의욕적 충성 단계. 자, 마지막으로 의도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의도를 행동으로 옮겨요 라는 게 나오면 행동적 충성 단계라고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조금만 뭐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고객 만족도 측정 원칙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고객 만족도 측정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측정 원칙만 보게 되면 저희가 세 가지 알고 계시죠? 정량적,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정확성의 원칙.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일 거예요. 19년도 5월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보기를 볼까요? 고객의 니즈는 주변 환경에 따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보면 이것만 보고도 답은 유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모르니까 고객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와 비교할 수 있어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와 비교라고 나와요. 자, 이거 잘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change, 변화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봤을 때. 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 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종합해 보면 결국 나오는 답은 뭘까요? 네, 계속성의 원칙이에요. 계속성의 원칙. 충분히 위에 보기의 내용만으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 측정 방법 중 간접 측정 나옵니다.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또 올바르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죠. 실제로 봤을 때. 자, 이 올바르지 않은 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표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근데 05월 달에 나왔어요. 네, 19년도 05월 달에. 간접 측정의 키워드는요. 하부 요소의 포함이에요. 그래서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체감 만족도 플러스 차원 만족도가 합을 갑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복합 점수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직접 측정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직접 측정은 어떻게 돼요? 네, 질문이 3개잖아요. 그래서 뭐 오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혼합 측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혼합 측정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죠. 그냥 여기에는 가, 중, 치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5대 5에서 3대 7까지의 비중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간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여러 가지 서비스의 하위 요소 또는 품질에 대한 차원 만족도의 합을 복합 점수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복합 점수라고 나오죠. 맞아요. 2번, 만족에 대하여 직접 설문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대한 선행 변수로 전제되는 품질 요소에 대한 측정을 통해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맞아요. 3번, 만족도 차원의 구성에서 모든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하부 요소에 모든 요소 포함이 될까요? 네, 되지 않아요. 포함시킬 수 없는 게 결국은 한계점이에요. 측정 오차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자, 완전히 극복이 될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4번, 혼합 측정에서 발생하는 중복 측정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중복 측정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요? 혼합 측정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5번, 다양한 서비스 품질 차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고요. 조금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조금만 읽어보시고 구별해낼 수만 있다면,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지금 이 3번 보기처럼 워딩을 잘못되게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이 측면은 꼭 좀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동영상 보시면서
조금 나는 뭐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박정민 강사로 하시면 돼요. 박정민 강사로 검색을 하시면 제 카페 화면이 나올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게 제 카페 메인 화면이에요. 자, 여기 가입하시게 되면 지난 6년간의 기출문제와 뭐 분석 자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뭐 현존하는 독보적인 문제 불합격 솔루션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 유료화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참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뭐 안내해드린 설명들이 나는 시험을 보는데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도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